네, 그러면 이제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성에서 항상 묻고 있는 최근 사회 이슈,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의 견해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자꾸 실수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천자죠. 제가 위에 있는 걸 갖고 오다 보니까 이 부분 천자인데 1500자라고 한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3번은 보통 어떤 이 서류 전형에서의 평가로 쓰이기보다는 저는 이게 면접용으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용으로 쓰이는데 만약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지원 동기라고 하는 걸 일본에다가 작성을 하고 내가 회사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면 괜찮은데 내가 좀 조사를 많이 했단 말이죠. 특히나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 쪽에 있어서 이슈도 좀 많이 조사를 했고 내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해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3번에다가 그런 것들을 좀 투영시키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스무스하게 아니면 그냥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여기에서 내 경험뿐만 아니라 이 산업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것만 쓸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회 이슈가 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찾아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찾으면 좋을지에 대한 제가 검색 방법, 제가 추신남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잘 써져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구조, 형식에 관련된 예시 2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천자입니다. 천자. 죄송해요. 그리고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겠군요. 제가 지금 아주 그냥 정신이 혼미합니다. 밤을 샜더니. 좀 약간 탁탁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갤럭시 노트 10인데 제가 이거 시간 날 때마다 좀 찾아보거든요. 화면 녹화했을 때 이렇게 툭툭 튀는 게 있는지. 근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것만 좀 단말기가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시간을 내서 삼성전자 거기 그 서비스 센터를 좀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약간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먼저 최근 사회 이슈예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어떻게 검색하면 좋을까?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평소 제가 보는 신문이 매경이랑 그다음에 동아일보거든요. 제가 어떤 보수 신문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요거를 보면은 매경을 1+1 해준다 그래서 매경만 이렇게 해주는 곳이 이쪽 지역에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아일보를 보면서 매경과 동아일보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그리고 더욱 많이 도움되는 건 확실히 경제신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경이 되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뭐 결국에 매경 아니면 한경이잖아요. 근데 한경은 약간 저랑 스타일이 그렇게 뭐 잘 맞는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좀 저한테 낯선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매경을 가지고 제가 취준생일 때부터 매경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서 그래서 저는 매경이 좀 자연스럽고요. 경제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은 기자들이 쓴다라기보다는 뭐예요? 각 기업의 홍보팀들이 전달해주는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매경을 봐도 동화를 봐도 똑같습니다. 사진도 똑같고. 그래서 결국에 홍보팀들이 뿌리는 거라 기사, 팩트는 이 홍보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근데 회사로 들어가니까 홍보팀의 기사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보는 게 오피니언입니다. 오피니언은 요 매경과 그 맥결을 같이 하는 필진들이 나와서 뭐 보수 쪽이죠, 매경은. 그래서 뭐 현 정부를 비판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현 정부를 뭐 칭찬하는 것도 있고 등등의 좀 정치적인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잘 봐야 되는데 이 오피니언 쪽에서 최근의 사회 이슈에 대한 언급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맞다 틀리다의 그런 게 아니라 그 구조적인 틀을 좀 가져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보여드리니까 서두가 길죠?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찾으면 좋냐? 이렇게 찾으면 좋아요. 최근 사회 이슈는 바로 여러분들이 매경의 오피니언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시냐면 매일 경제 오피니언 이렇게 검색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 여기다가 한국경제 오피니언 하셔도 되겠죠. 즉 사설만 치다 보면 사설은 너무 짙어요. 정치적인 색이.
그래서 그냥 오피니언을 치면 사설도 있고 포럼도 있고 외부 필진이 쓴 글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보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이슈들을 여러분들 선택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그 방향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잡코리아에 가서 이 사회적 이슈에 관련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그 내용을 좀 제가 픽을 해서 같이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잡코리아가 로딩되는 게 제가 제 방송에 올리는 것보다는 느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빨리 보시고 이슈 찾으셔서 구조만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는 구조랑 같이 해서 좀 믹싱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어디가 하면 좋냐면 바로 삼성 물산이신 분들이 좋겠죠. 상사 쪽. 딱 보면 곡물터미널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런 내용들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산업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이디어까지 제시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좀 다르죠. 요 라떼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HR 쪽이나 경영 지원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 조직 문화이신 분들은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해서 기존의 조직 문화와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순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이런 학기제 도입인데, 이런 건 사실 사회적 이슈라기보다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나온 어떤 결과이고, 요거는 토론 주제로 조금 적합한 거라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가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예, 이런 겁니다. 감정 AI와 음악 해서 AI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무엇과 결합해서 어떠한 어떤 비즈니스 뭐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느냐의 관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좀 저는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잡고 가서 할 건데 요거 같아요. 코로나에 응전하는 혁신들. 예. 코로나가 돼서 우리가 뻔한 뭐 예방해야 된다, 뭐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보다도 그렇다면 이것이 주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심해서 결국 비즈니스로 기업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제안해 주는 거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3개 정도 뽑은 게 있는데 그다음에 예. 요거 5G.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지원하실 분들이 많은데 이제 5G가 1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그래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G에 대한 요 기준, 그다음에 요 팩트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는 이제 금융 쪽은 뭐냐면 바로 요거죠. 뭐 사설이라서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아니면 긴급 재정지원금 있죠. 그거에 관련된 뭐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번 달에 자소서를 제출하고 5월 달에 사트를 보고 5월 말에서 6월 달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갈 텐데, 그러면은 뭐 한 2개월 이후의 시점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마스크 대란이라고 하는 기사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마스크 대란이 굉장히 큰 이슈였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너무나 빅 이벤트, 빅 이슈는 금방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셔서 그런 관점으로도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요거 저유가. 예. 유가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랬을 때 저유가가 이 상황이 그럼 코로나와 저유가를 합쳐서 내가 지원한 이쪽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다음 요거 또 최근에 요 배달의 민족 수수료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언택트 경제 그다음에 물류 그다음에 어떤 O2O 이런 거 관련해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수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요거를 좀 검색하셔서 아니면 요거 루트는 요 URL은 제가 제 그 밑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들어가셔서 보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결국에 뭐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얼마만큼의 소싱이 가능한 정보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팩트냐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거 보시고 좀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큰 손이 사라졌다. 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최근의 사회 이슈는 하고 이렇게 바로 좀 얘기해 주세요.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의 반환 움직임이고 특히나 패션 유통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썼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큰 빅 이슈가 내가 지원한 산업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석 잘한다면서. 해보는 거죠. 자, 외교적 역학관계로부터 비롯된 중국 내 사드 반대 움직임은 관광 금지했죠. 또 유통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 등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로 표면화됐고 결국엔 뭐예요? 한국 제품 불매운동 기조가 확산되었다. 작년 하반기 때는 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였는데 자, 의류 잡화 제품의 주 고객층이고 구매력이 높던 중국인 고객의 대거 이탈은 짧은 기간이지만 당연히 내가 지원한 이쪽이 큰 타격주잖아. 그래서 중국 고객이 도망간다,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위기야. 근데 이거 얘기하고 하자는 게 아니라 나는 뭐야? 이는 한번 분석해보자는 거지. 야, 따지고 보니까 우리나라 중국 소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팩트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팩트를 많이 모으라고 하는 건 그런 팩트만 막 제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팩트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 몇 년간 국내 고객 구매력이 높고 니즈도 단순한 중국 고객에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였다. 그러니까 국내보다 중국한테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거였어. 명동의 초대형 상권은 국내 고객보다는 얘네 쪽에 맞는 수요와 취향, 일부 브랜드는 상품 기획 단계부터 얘네를 겨냥했다. 다 중국. 뭐예요? 이 주장에 관련된 근거. 이게 글을 잘 쓰는 거죠.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여기 우리 청년 세대의 마케팅보다 얘네 내수시장은 언제나 우리는 후순위. 그래서 과도한 이쪽이 기초체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뭐예요? 중국 쪽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해서 이런 데이터. 그래서 보통 이런 데이터를 제시해 줄 때는 숫자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를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사업의 중요도를 경시할 수 없지.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약간 좀 트는 거예요. 국내 고객을 겨냥한 판매 전술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예요? 어. 이거는 근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국내 고객에만 집중하면 바깥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이런 건데 결국에는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 또 바깥을 어디로 나가야 될지 동남아로 가야 되는 거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쉽게 국내 고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략이면 돼요. 사드로 인해서 내가 지원한 이 업체가 힘들잖아. 산업이 힘들잖아. 그 힘든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사드로 인해서 중국 애들이 다 빠져나갔어. 야, 중국 애들 빠져나간 거는 사필 규정이야. 우리가 너무 여기에만 신경 썼잖아. 그러니까 국내 고객들 신경 쓰자는 거죠. 왜 국내 고객이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는 거죠.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1인 가구, 젊음으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영포티 세대 전에요.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세밀한 니즈를 포착해라. 장기적 관계를 형성해라. 그래서 노동절보다는 5월 연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약해. 국내 고객에게 그럼 왜 필요한지 중국 시장 분석한 것처럼 국내 시장도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하지만 그래도 저는 논리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큰 빅 이슈로 인해서 이 이슈가 내가 지원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그걸 통한 의미가 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야, 중국에만 신경 썼잖아. 그래서 사실 요 중국에만 신경 썼다라고 하는 근거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 요거보다는 우리는 어디에 신경 써야 돼? 한국에 신경 써야 돼. 그래서 이 근거. 중국에 신경 썼다라고 하는 근거도 아니죠. 이건 뭐 팩트인 거고. 한국에 신경 써야 되는 나의 의견일 텐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이쪽에 더 포커싱이 됐다는 게. 하지만 구조는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세요.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가 지원한 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중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우리 기업이 뽑아낼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데 그 의미 잘하고 있으면 뭐 새로운 기회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잘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한번 반성해주고 가는 이런 쪽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PT 면접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영업이나 마케팅 전략 쪽 지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영 지원하시는 분들 엔지니어 못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이렇게 판을 깔고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조금 더 간단하니까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해요. 회사에 대해 조사를 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이번이 분량은 조금 작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핀테크 고령층 고객 확보. 소제목 좋죠. 핀테크로 인해서 핀테크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요게 주는 메시지가 뭐야? 야, 우리 고령층 고객 확보해야 돼. 이걸로 가자는 거죠. 자, 핀테크의 발달에 따른 금융산업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자, 신한은행에서 바로 왔네요. CSS 모형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기업 평가 절차를 도입한 것과 같이 업무 양상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더 편리한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다. 핀테크가 이런 기술 가지고 와서 어떤 평가하는데 도움 줬잖아. 근데 그거를 고객한테 주는 서비스로 한번 접목시키자라고 하는 본인의 취향. 하지만 60대 이상의 모바일 뱅킹 이용률이 5.5%에 그칠 만큼 이러한 변화는 고령층에까지 도달하지 못했어. 뭐예요? 핀테크는 발달했는데 실제 고령층은 핀테크가 좀 어렵네. 자, 고령층 사이 디지털 뱅킹 확산은 고령층 사이에 디지털 뱅킹 확산은 금융 소외 현상 해결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은행들한테 또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데이터 축적할 수 있잖아. 또 은퇴 시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플랫폼 적작시킬 수 있는 계기.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지고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욜디락스라고 매경에서 엄청나게 미는 용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직 큰 사회적 이슈는 아니라 매경이 좀 밀고 있는 거라 보면은 매경을 읽었구나 좀 알 수 있죠. 자, 신한은행도 노인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노인 창구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솔시니어 등을 통해 고령층을 공략하고 있지만 기계에 대한 불신 등 근원적인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다차원적인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사실 기계에 대한 불신이라고 어디서 근거를 갖고 왔는데 이런 건 좀 위험하죠.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왜 시니어들이 이런 핀테크 쪽에 있어서의 접근을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 분석은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수치화로 갖고 와서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고요. 자, 아무튼 이분은 그래서 패널 데이터로 앱 사용에 대한 분석을 시행했는데 50살 이상 핀테크 앱 이용량이 4, 5인 가구에서 가장 많았다. 그래서 혼자 사용한다라기보단 자녀나 손주의 도움으로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해석했다. 요즘 같이 사는 사람들 거의 없는데. 가족들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 혜택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건 사실 별로. 요게 전 좋았어요. 적은 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령층의 특성을 이용해 할인이 아닌 환급해 주는 거 최고죠. 실감나는 혜택을 또 의료 서비스 등과 연계하는 등 다양하고 차기적인 해결 방안을 고안해야 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봤던 건 한국 사람들한테 그럼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옷 어떻게 팔아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한국엔 지금 이런 또 트렌드 1인 가구 이런 트렌드 0포티 이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옷 국내 고객한테 진출하자인데 이지원자는 어때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갔잖아요. 핀테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았고 우리는 어떤 사업기회를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고객층 앞으로의 핵심 고객층이 될 이 고객들이 좀 진입 장벽이 힘들잖아. 이 고객 놓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방안. 그럼 뭐예요? 겉만 사회적 이슈 핀테크지. 실질적으로는 내가 니네 회사 분석해 봤단다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훨씬 낫죠. 이게 저는 좋아요. 저의 선호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3번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3번을 내가 아주 제대로 먹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분은 사회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하지 마시고 하나의 빅 이슈가 내가 지원한 산업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밤샜다고 그랬잖아요. 삼성 자소서를 한 20개 정도 봤고요. SK 자소서를 15개 정도 본 것 같아요. 삼성은 거의 이제 전자, 제조업 쪽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SK는 거의 이제 하이닉스죠. 근데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의 비슷한 걸 좀 이제 왔다 갔다, 비슷비슷해요. 정말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에서 조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잘 쓴 분들한테는 요 사회 이슈라든지 기업에 대한 분석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자. 왜냐면 제가 그냥 보는 그 아주 미미한 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경험이 거의 비슷비슷하면 그게 평균치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럼 어디에선가 내가 승부를 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 3번.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경험을 더 이상 기술적으로 포장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그다음에 3번의 그 사회 이슈를 기업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한번 평가자한테 제대로 한 방을 매기자, 뿅 가게 만들자 그런 전략을 좀 쓰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SK 신분들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겠지만
면접장 가실 때는 꼭 중요하니까 갖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삼성 그룹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3번에 대해서 어찌됐건 1번, 2번은 여러분들의 준비한 내용을 좀 잘 써주신다면 3번 여러분들이 분석한 내용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요런 트레이닝을 많이 하셔야 되고 좀 어렵지만 특히나 우리 인문상경이신 분들은 회사 가서 맨날 이직거리 하고 있는데 맨날 자료 가지고 야 뭐 보고서 만들어 와 하면 다 여러분들 서칭해가지고 여러분들 의미 따져가지고 설득해야 되거든요.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전 그런 연습으로도 또 PT 면접 들어가시기 전에 연습으로도 요건 좀 그런 관점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 일부 제가 보았던 올해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자소서를 어떻게 쓰셔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3번에 그렇게까지 분석하지 마시고 아주 스무스하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사설, 오피니언 같은 거 구조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집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관련해서 삼성은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제가 4번은 너무 많아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좀 너무 서류 기간이 짧아서 좀 아쉬웠고 좀 서운하네요. 좀 넉넉하게 롯데나 포스코처럼 기왕에 뽑을 거였으면 미리 좀 열어주지 하는 좀 아쉬움이 들고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 다시 한번 요거 1500자 천자임을 양해 부탁드리고 또 다시 한번 틱틱거리는 소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번 달에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소서 좀비가 되어서 행복하게 해피하게 자기소개서 열심히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 이제 좀 눈 좀 붙여야 되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